안녕하십니까, 광주 베이클 오프로입니다. 금요일은 팰리세이드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제 지인분이신데 팰리세이드 차량을 구매를 하셨다네요. 엔진은 3.800cc 가솔린 엔진에 트림은 캘리그래피 VIP 트림을 구매를 하셨네요. 뭐 옵션은 듀얼 선루프랑 이런 걸 다 넣고, 외관 쪽으로 보면 지금 팰리세이드가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하면 됐죠. 예전에는 이런 휀다 마감이 플라스틱 무광 마감이었는데 뭐 바디 컬러랑 다 일체형으로 다 바뀌었고요. 뭐 그릴 조금 바뀌고, 뭐 뒤에 부분 좀 바뀌고, 휠 바뀌고, 또 실내를 보면 실내도 뭐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내장재 색상 부분도 좀 변경이 되고요. 네, 현재 신차 검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차 검수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 생각에 신차 검수는 큰 하자가 보인다 그러면 일반인, 뭐 전문가 아닌 일반인들도 다 그 하자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전자 기기가 너무 많이 달려 있어. 점점점 갈수록 좀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차량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이 디지털화된 부품들, 전장 부품들을 검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검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 육안, 뭐 귀, 코 이걸로 할 수는 없어요. 이 검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기, 차량의 전자 부품을 검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진단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수를 들어가야만 이 차량에서 신호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가 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검수를 진행하면서 좀 안 좋은 부분인데 발견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다 보이신다고. 실내 검수 과정 중에서 여기 보시면 조수석, 시트, 등판이라고 말하거든요. 백판넬 여기에 좀 흠집이 나 있어. 찍혔어. 이 부분은 담당자 그 영업사원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영업사원분은 그 주재원한테 이야기를 드렸고, 주재원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부품을 교환해 주기로 하셨어요. 제 지인분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다음 검수는 이렇게 스캐너, 차량 진단기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장 부품들을 검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팰리세이드 21년식 3.8 이렇게 차량을 선택을 해주시고, 고장 코드, 에러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에러 코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에러 코드가 발생됐잖아요. 에러 코드가 발생됐는데 이걸 이제 소거를 할 거예요. 지울 건데 안 지워진다. 그러면 그 전장 부품 그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서비스를 가든가 아니면 차량을 거부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뭐 담당자 영업소한테 연락해서 뭐 조치를 또 받고 하겠죠. 이런 검수 과정이 중요해요. 차량에 보이는, 외부에 보이는 뭐 티끌먼지, 찍힘 현상, 스크래치, 이거는 누구나 다 검수가 다 가능하세요. 신차 검수라고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검수도 중요하긴 중요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신차 검수는 이런 디지털 전장 부품들 이 검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랑 뭐 다른데 뭐 온라인에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정보나 이런 사용 방법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팰리세이드 후석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잠깐 리뷰 한번 찍어 볼게요. 현재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차량에 트림은 VIP 트림. 여기 보시면 2열에 이렇게 센터 콘솔까지 다 있고요. 오, 고급스러워 보이고. 제가 봤을 때 한 4인 가족이 이용하면 딱 좋은 차량 같아요. VIP 트림 패키지는. 지금 후속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일명 밖에서 말하면 싸제죠. 싸제로 말하면 리어 모니터죠. 이게 현대 순정품이지만 장착은 현대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7곡 차량이 출고가 되고 나서 7곡으로 탁송이 진행이 되고 나서 7곡에서 장착이 들어가죠. 저같이 인스톨러 같이 저같이 사람이 직접 1대1로 차량에 장착을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화는 안 돼 있어요. 다 수작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후속 엔터테인먼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세요. 뒤쪽 이런 마감 상태. 뒤쪽 이런 마감 상태. 이쪽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USB 슬롯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AV 슬롯이 있고, 일단은 메뉴 모드를 한번 봐볼게요. 환경 설정을 한번 봐볼게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에 보시면 여기에 전원 설정 버튼이 있어요. 전원 설정. 전원 설정 같은 경우는 자동 켜기, 수동 켜기 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자동 켜기는 자동차 시동을 걸면 후속 리어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고, 이 수동 켜기는 이 위에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 버튼으로 온오프 하는 기능이고요. 이런 것은 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되시고, 제가 저기 소렌토 NQ4하고 카니발 KA4 이번에 신형 이 두 차량의 후속 엔터테인먼트 리어 모니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 차에다가 저기 이 리어 모니터, 순정 리어 모니터를 장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소렌토에 들어간 이 리어 모니터하고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 이번에 그 VIP 패키지 들어가는 이 트림하고 이 후속 엔터테인먼트가 모델이 서로 틀려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이 제조하는 제조업체 담당자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 소렌토에 들어간 모델이 좀 구형 모델이 들어가요. 구형 모델이고요. 기능이든 여기 보시면 이런 UI 이런 모양도 조금 틀려요. 근데 외부를 봤을 때는 뭐 화면 사이즈나 이런 것은 다 동일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이 후속 모니터의 기능에 보시면 이 화면 공유라고 있어요. 이 화면 공유. 이 화면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이 반대편 이쪽 화면하고 같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 화면 공유 기능을 쓰시면 되거든요. 이쪽에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 여기 두 리어 모니터가 지금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화면 공유 기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유튜브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자녀가 첫째, 둘째 이 두 분이 있는 자녀가 두 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동시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보고 싶다.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요. 이 반대편에도 동시에 플레이가 되세요. 그런데 단점이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이 메인, 이걸 메인이라고 하면 이쪽 메인 화면에서 이 반대쪽 이 서브 화면으로 영상이 출력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배선을 타고 영상이 출력이 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많이 화질이 다운돼요. 이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 후속 엔터테인먼트 리어 모니터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이 리어 모니터의 자체 스피커가 탑재가 안 돼 있어요. 예, 개인 1대1 얘를 구동하고 싶다 그러면 소리가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세요. 이 안 나오는 차종이 소렌토 NQ4
그리고 카니발 KA4 이 두 차종은 소리가 각각 출력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번에 팰리세이드 VIP 패키지 이 트림에는 시트 헤드리스트에 이렇게 윙 타입으로 되어 있는 내장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스피커는 여기 후속 엔터테인먼트 플레이할 때 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윙이다 보니까 이렇게 각도 조절, 헤드리스트 각도 조절도 되고요. 이거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탐나. 잠깐 뜯어보니까 스피커 배선이 이 헤드리스트 이쪽 이 안쪽하고 여기 안쪽 이 세봉 안쪽에 스피커 배선 두 가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각각 구동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소리를 따로따로 들을 수가 있죠. 한번 시연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싶다. 이걸 플레이하고 이 반대편 쪽 자리에는 유튜브에 다른 채널을 플레이하고 싶다. 이렇게 각각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여기 헤드리스트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단독으로 플레이해서 뒤쪽에 있는 헤드리스트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카니발 신형 모델, 소렌토 신형 모델 이 두 차종에는 이런 음성, 그러니까 소리 출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 플레이가 안 되세요. 이게 순정의 단점. 이게 카니발 고객분들이나 카니발 차주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소렌토의 고객분들 순정 엔터테인먼트를 달았다 그러면 음성 출력이 안 되세요. 이 음성 출력이 되는 방식들은 카니발하고 소렌토 NQ4 차량들은 카오디오에 그 블루투스 있잖아요. 이 블루투스로 출력이 되세요. 블루투스로 출력이 되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화면을 플레이 해가지고 블루투스를 연결했어요. 그럼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반대편에는 소리가 안 나오세요. 이 반대편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어폰을 꽂든가 블루투스 헤드셋을 구매를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소리를 듣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셨죠? 그 화면 연동하는 거. 카니발은 각각 단독 플레이는 되지만 저기 소리는 여기 보시면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반대편도 화면 공유를 해서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두 자리의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소리를 차량의 블루투스 오디오로 들으셔야 돼요. 좀 제가 말이 좀 이상했나? 이게 리어 모니터를 화면 공유를 해서 좌우 화면 공유를 해서 소리는 차량의 카 오디오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리예요. 근데 소렌토 NQ4는 이런 화면 공유 기능도 없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한쪽은 뭐 차량 블루투스 오디오, 또 한쪽은 이어폰이나 그 블루투스 헤드셋 이걸로 들으셔야 돼요. 각각 구동하려면. 그리고 이런 소렌토 NQ4는 화면 공유 기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단독이나 아니면 소리 설정을 할 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제조사 쪽 담당자 통화를 다 해보고 했는데 팰리세이드, 카니발, 신형 두 차종은 이 후속 엔터테인먼트 모델이 신형으로 들어갔고요. 소렌토 NQ4 모델은 구형이래요. 이런 화면 공유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듣는 게 진짜 난감하게 돼 있어. 근데 팰리세이드 이번에 캘리그래피 VIP 트림 이 차종은 신의 한 수네. 이거 보시면 이게 헤드리스트 스피커
이게 신을 안 쓰고. 또 제가 봤을 때 여기 2열의 센터 콘솔, 퀄리티가 좋네요. 좋아.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 모드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리모컨은 블루투스, 아니 그 저기 후석 엔터테인먼트 리어 모니터죠. 리어 모니터 전원, 소리, 뭐 채널 넘김. 이거는 저기 그 냉온컵, 이 앞에 보시면 냉온컵 작동하는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시원한, 완전 시원하진 않죠. 그냥 시원함을 유지해 줄 정도 냉기가 쭉 나오는 거고, 또 한번 누르면 이제는 이제 온열, 따뜻한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이 온열 기능, 그리고 또 한번 누르시면 꺼지는 기능이고, 이 반대편은 똑같습니다. 여기 오토 누르면 뒤에 이 자체가 지금 그거거든요. 공기청정기 오토 모드 하는 거고. 이건 좀 남다르다. 이건 탐나네. 이건 탐나. 이거 팰리세이드 후석 엔터테인먼트 설명은 이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VIP 트림을 구매를 하면 이게 도어 트림은 안쪽에 각각 좌우 각각 이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후석 엔터테인먼트 좌우 하나, 그리고 윙 타입 헤드리스트 스피커, 내장형 스피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공기청정 센터 콘솔에 공기청정기, 냉온 컵홀더, 또 이 리모컨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VIP 패키지. 제가 봤을 때는 이 VIP 패키지 구매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4인 가족이 탑승하고 이동하고 하면 여유롭게 차량 뭐 쓰시면서 즐기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팰리세이드 후석 엔터테인먼트, 이 헤드리스트 스피커 신의 한 수예요. 네, 소렌토 앵크4 이 차량의 순정 엔터테인먼트 구매 장착한다? 좀 비축 같아요. 소리가 문제예요. 소리가. 그리고 이 현대,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 현대에 이런 후속 엔터테인먼트나 뭐 트윅스 파츠 이런 걸 타신다 그러면 장착되는 곳이 7곡에서 장착이 진행이 되고요. 기아의 튜온 파츠, 후속 엔터테인먼트나 기아 뭐 카니발의 후속 엔터테인먼트, 뭐 사이드 스텝 이런 걸 장착하신다 그러면 충주로 탁송이 돼서 장착이 진행되고요. 근데 탁송비는 고객이 한 번 더 내셔야 된다더라고요. 탁송비가 좀 부담이더라고. 좀 이해 안 된 게,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 된 게, 어차피 다 나는 현대 기아차에 차량 대금을 결제를 하는데 이런 탁송비를 2번을 내야 된다는 게 조금 의문이에요. 일단은 팰리세이드 후석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뭐 작동 설명, 기능 설명 간단하게 해봤는데,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해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뭐 이거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비쿨 어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